안녕하십니까. 명어민속관 명인 시리즈 예술감독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 명어민속관 명인 시리즈 네 번째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종호 명무의 풍류 따라 바람처럼 이라는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종호 명무님께서는 궁중춤 또 민속춤을 두루 다 갖추신 한국의 최고의 명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감상할 작품은요, 민속춤 2작품과 궁중춤 1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종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생각보다 어저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네. 햇빛도 잘 들고 네, 좋습니다.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아주 많은 풍류객들이 오늘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어민속관의 명인 시리즈에서 이렇게 명무를 모신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남성 춤의 또 이런 그 역동성을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먼저 선생님 오늘 작품을 저희가 감상하기 전에 선생님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국립국악원에서도 오랫동안 공연을 하셨고 또 개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강명 탈춤 우수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통춤의 모든 장르를 섭렵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통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습 이력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전공이 무용이 아니었고 연기 연출 전공이었어요. 서울예대 방송연예과에서 연기 연출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취미로 탈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남성 무용수가 불보진 때라 네, 그렇죠. 탈춤, 운동, 연극했으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탈춤 해봤으니까 한번 시립명단 가봐라.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세종문화회관 개강기념회 1978년도에요. 78년. 네. 그때 이제 그 경력에 비해서 너무 데뷔 작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데뷔를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78년도 시립명단에 들어가서 89년도에 지금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 네. 그걸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2017년도에 네. 프로단체 생활만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개인 활동을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궁중춤은 학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궁중춤 이제 시립에 있을 때도 이제 김천호 선생님이나 이흥 선생님 모셨었고요. 김천은 선생님, 이은구 선생님. 예. 네. 저희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최승이라고 할 만큼 네. 유명한 또 문일치 선생님이라고 네.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참 감사한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춤을 다 섭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심지어는 김소희 선생님의 어떤 허튼 춤. 네. 소리 하시는 분이라 왜 소리 하시는 분한테 춤을 배우지 했는데 막상 그 춤을 보니까 우리의 어떤 토속적인 그 몸짓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춤은 한국 음악이고 예. 한국 예술은 또 하나로 통하는 데가 있죠, 선생님. 그래서 뭐 박병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매방 선생님 비롯해서 뭐 하복영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일양복춤이라든가 네. 진도복춤서부터 뭐 섭렵을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악원으로 와서는 무용단, 과학무용단 와서는 또 그 마지막 그 임금에서 주셨던 무동, 네, 마지막 무동. 그죠? 마지막 무동이신 또 김천호 선생님, 네. 또 이흥호 선생님 때 궁중무용을 또 섭렵하고 네. 정말 축복받은 어떤 예술가의 길이라고 할까요? 그러시네요. 선생님들한테 네. 그런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생님을 또 오늘 저희가 모시고 선생님께서 평생을 걸어오셨던 그 선생님의 춤의 길을 또 저희 오늘 풍류객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저희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춤은 지금 첫 번째- 오늘 의상을 보니까 예, 이제 네. 이 도포가 네. 소매가 굉장히 다른 도포보다 길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학춤을 좀 상징해서.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원류는 이게 동네 학춤에서 나온 건데 동네라 하면 부산에 부산 있는 지역에. 동네죠. 그래서 네. 이제 선비가 그 동네 지역에 가보니까 학들이 많이 노는 모습을 보고 네. 그것을 이제 춤으로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학의 모습이 이 네. 갓을 쓴 모습이라든가 네. 그 흰 그 도포에 날개하고 그 어떤 비슷한 그 모양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선비의 모습을 또 하고 있는 고고한
보고하고 선비의 모습에 어떤 그 빙의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이제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네. 남성적이고 네. 굉장히 과격한 춤사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이나믹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남성 중에 아마 대표적인 민속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특히 동네학춤을 여러 학이 그 그룹 군무로 네. 추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그 인상에 남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동무로 또 보여주시니까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선비 학춤의 모습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루다 시루딩 너나 아직
다다지를 살지는 다지 안녕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 다음에 또 보여주실 춤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예. 이 다음에 추실 춤은 지금 선생님 곡식을 보니까 또 아까하고 다른 곡식을 하셨어요. 좀 무게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위에 꽃도 이렇게 화사하게 있고 그런데 이번에 추실 춤은 궁중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궁중무용 춘행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춘행전, 네, 봄춘자에다 깨꼬리행. 꾀꼬리행. 그래서 봄에 깨꼬리가 버드나무 가지에서 앉아서 노는 모습을 춤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제 내용은 이제 과거 효명세자가 순조 때 네, 어머니 보령 40세를 경축해 주기 위해서 그때 지은 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봄날의 어떤 그 맑은 어떤 그런 모습을 춤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궁중춤, 정제라고 하는 궁중춤 가운데서 동무로 유일한 동무 유일한 이제 동무고 또 남성 춤으로서 또 무산양이라고 있어요. 네, 동무로서. 네. 근데 이제 대표적 궁중무용의 대표적이란
춤이라고 하면 이제 춘행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춘행전은 이제 무산향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추기도 하고 남성이 추기도 해요. 네. 유일한 동무 중에 이게 두 가지 춤이 있는데 우선 특징이 네. 굉장히 우선 보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속무용은 이제 뒤꿈치서부터 이렇게 굴곡이 있게 네. 디딤새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향섭족도라고 그래서 과거 이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남학신을 신고 걷듯이 해라.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어른들의 표현을 김철원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그냥 척척 디뎌라. 그러니까 남학신이 이게 두 가지 여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 디디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비 오는 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두 중심을 척척 디뎌라. 그래서 보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하고 무게가 있고 네. 그런 어떤 보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섭족도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춘행전은 보통 많은 분들은 여성 무용수가 추는 그 춘행전을 이제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의상도 아주 독특하고 또 특히 궁중 그 정제는 의상 자체가 주는 벌써 그 아름다움이 많은 분들이 보기만 해도 벌써 감동을 받는데 네. 그 의복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의상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그 황초단삼이라고 해서 그 노란색 원래는 깨꼬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오색 한 쌍을 끼고 관도 이제 부영관이라는 관을 썼는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걸 쓰니까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좀 고풍스럽고 너무 예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이 의상은 조금 그래도 좀 현대적이고 좀 남성미도 좀 있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상보다는 좀 이 의상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네, 선생님 이게 그 춘행전은 화문석 위에서 등으로 추지 않습니까? 네. 그 화문석의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이제 앞으로 화문석에서 출 것이지만 이 작은 화문석이 이제 소우주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소우주 속에서 삼라만상의 이야기들을 몸짓으로 풀어내는 거죠. 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만이지만. 네, 그러면 한국 예술의 미학을 다 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의 생각인 하늘과 우주와 또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그런 모습을 네. 이 춤을 통해서 감상하시면 되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궁중춤, 정제, 춘행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의 어떤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 추실 춤이 어떤 춤이시죠? 예, 한량무인데요. 네. 아마 그 오늘 작품 중에 또 제 인생의 또 결말이 아닌가라는 네.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한량무라는 것이 이제 벼슬을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서 네. 이제 이런 지금 같은 이런 경치에 네. 희소화를 즐기는 어떤 그런 풍요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제 삶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사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어떻게 춤만 추는 것 춤만 같아요. 추신 그래서 네. 항상 그 네. 부모님한테나 자식들한테나 네.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자리하는데 어쨌든 춤만 춤을 지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한량무가 네. 그런 어떤 모든 거를 그 과거에 벼슬을 놓고 내려왔듯이 모든 속세의 모든 걸 잃고 제 인생의 어떤 그 결말을 맺는 그런 그 느낌의 춤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비 중에서도 한량이 네. 추는 그런 뭔가 편안하면서도 또 그 선비의 그 지조와 잃지 네. 않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춤, 한량춤, 한량무. 그래서 뭐 이게 네. 궁중무용은 정적이고 네. 또 동네악춤은 또 동적이고 한량무를 이제 마주 고 섞인 우리 그 음악이나 무용의 어떤 특징인 정중동, 동중정의 그런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춤이 아닌가 다 담고 그렇게, 있는 예, 그런 생각을 춤.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량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20일 명원미술관 명인 시리즈 네 번째 공연 이종호 명무의 풍류 따라 바람처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명원미술관의 명인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5번째 공연으로는 김성아 해금 명인의 성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